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3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39일차고요. 오늘은 99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 의식지도 해설의 99페이지 보면 에너지 수준 100, 두려움. 여기 나가차네요. 100 수준 나갈게요. 100 수준에는 이용할 수 있는 생명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있다. 즉 위험에 관한 두려움은 실제로 건강하다. 두려움은 끝없는 활동을 자극하여 세상의 많은 부분을 움직인다. 노령과 죽음, 거절에 관한 두려움, 그리고 아주 많은 사회적 두려움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에서 기본적인 동기 유발 요인, 기본적일 거예요. 기본적이라고 얘기하시고, 여기서 거절에 관한 두려움, 누군가 나한테 거절한 거일까? 두려움이 크니까 이게 대표적인 걸 써놓으신 거죠. 사업을 할 때도 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나를 싫어하지 않나? 이제 이런 거. 삶에서도 기본적인 동기부여가 있죠. 이 수준의 관점에서는 세상이 위험해 보이고 함정과 위협으로 가득해 보인다. 두려움은 통제를 위해 압제적인 전체주의 정부 기관과 정권이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도구. 그리고 불안감은 시장을 조작하는 큰 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불안감을 조작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뉴스도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의 어떤 정권이나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불안감을 조정시키는 거죠. 다른 데서 뭔가 다 터트려 놓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주의가 이제 가버리니까. 그래서 어, 소수의 어떤 그 사람들이 400대의 사람들에서도 또 이게 다 틀리겠죠?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불안감은 시장을 조작하는데,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서도 400대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을,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거기에 조작하는 것들이 두려움을, 불안감을 조작한다. 그래서 매체와 광고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두려움의 중식은 인간의 상상처럼 끝이 없다. 두려움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죠, 뭐. 즉, 일단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러니까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디다 맞추느냐. 세상을 끝없는 두려운 사건들이 두려움에 먹이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사건들한테 먹이를 주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어제도 이제 수업 중에 선생님이 저 먼 산을 보라고, 지금 좀 뿌옇네요. 먼 산을 쳐다보는데 비스무치리하게 보면은 뿌옇게 보이잖아요. 뿌옇게 보였다가 초점을 한번 맞추라니까 초점을 딱 맞추면 이게 선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도 이게 뿌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나로 뭔가 통으로 보였다가 초점을 맞추면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을 맞추는 것도 내가 내 신념에 자꾸 맞추게 돼.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나의 신념대로 맞추는 거죠. 그게 끊임없이 작성하거나 선생님이 질문하고 발표하고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계속 맞춰져. 어디다 내가 두려움에 있으면 두려움에 맞춰질 것이고 그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욕망하니까 욕망 내가 바라는 거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요새 제가 좀
에너지가 이제 딱 뭔가 건드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자부심, 분노, 욕망하니까 두려우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를 알겠는데 이제 해결해야죠. 해결해.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강력하게 그 에너지가 이제 지금 막 자극이 되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게 어제는 이제 혼자 서울이잖아요. 딸 집 있는 쪽으로 가는데 도로에서 제가 이제 약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쭉 가다가 제가 별로 끼어들기를 잘 한단 말이에요. 끼어들기를 하는데 그냥 팍 끼어드는 것보다 이제 깜빡이를 켜요. 깜빡이를 켜가지고 켜놓은 상태에서 보고 그러니까 몰라서 들어갈 때보다 아 여기서 줄이 길 때 항상 이렇게 깜빡하고 늦게 출발하는 사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깜빡이 키면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들어가요. 근데 이제 대구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한번 부산에서도 키고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늦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막 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좀 운전을 좀 약간 좀 그렇게 했죠. 거시기하게 했죠, 별로. 운전을. 그랬더니 한 번 어떤 아저씨가 막 운전 막 이상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송하다고. 난 바쁜데 뭐 어떡해. 그냥 나 혼자 바쁘니까 그냥 간 거였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화가 막 나는 어떤 그런 아침이었구나. 아침에 이제 그 아침에 이렇게 가는 길이었구나. 7시 반. 그랬는데도 가는 길이었는데도 이제 제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을 깜빡이를 켜고 그 좌회전을 이렇게 딱 넣었는데 그 좌회전 차선이 두 차선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두 차선이 많더라고요. 서울은. 이제 2차선으로 이제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오던 아저씨가 이쪽이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는데 오던 아저씨가 이제 놀랬나 봐. 이제 이렇게 보고. 근데 바로 끽한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제가 깨어들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항상 저는 있잖아요. 죄송하다고 깜빡이를 켜요. 비상등을 켜요. 그래서 깜빡깜빡깜빡 비상등을 켰는데 어제도 비상등을 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왔는데 이제 바로 제 생각에는 바로는 아니었는데 그 아저씨는 놀랬나 봐요. 놀랬는데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빡거려서 근데 뭐 잘 모르잖아요. 차가 그냥 막 싹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깜빡이를 켜놓고 이제 죄송하다고 했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창문 가는 사이 미안하다고 그랬거든요. 분이 안 풀리는가 봐요. 그 좌회전 원래 좌회전이 자기는 이게 오다가 또 가야 되는 저기 거기서 그러니까 좌회전하는 게 아니라 유턴을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좌회전 하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갔죠. 괜히 부딪힐 일은 없으니까. 그랬는데 막 가는데 그쪽 좌회전해서 유턴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길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야, 내가 분노일 때 분노를 끌어당기네. 완전히 있잖아요. 분노 미안하다 했는데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막 이제 이해한 거, 그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총체적으로 막 이해를 하는데도 이게 이제 감정에 휙 쌓여버리면 어제도 계속 얘기를 뭘 하시더라고요. 뭘 하시는 게 아니죠. 듣기 들었죠. 생각이 들어오면 말과 행동이 나오고 그 생각 때문에 감정이 오고 감정이 푹 빠져버리면 판단 분별이 안 돼요. 내 감정이 이제 완전 오랫동안 진짜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참 한동안은 또 이제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계속 이제 왔다가 딱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가면서 느낀 게,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분노를 한 건 아닌데도 완전 분노의 에너지를 그 도로에서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냥 알아차리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분노라서 그렇구나.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이게 뭔가 확 올라왔던 게 이제 따라앉겠죠. 앉을 않도록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선생님이 느끼게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진짜 느끼기를 근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 내가 결정을 하지 않고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끊임없이 각성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신념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거절도 얘기하잖아요. 거절에 관한 두려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가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절당하잖아요. 근데 거절당해도 좋고 안 당해도 좋고 뭐 상관없다고 하면 거절당해도 내가 마음이 편안한데 그 거절당한 뒤에 그 안 좋은 그 느낌들을 계속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 느끼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죠. 그러면서 요새 느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참 우리 선생님도 참 대단하시다. 응? 그 에고의 난장판, 완전 에고의 놀이터잖아요. 본인은 51세 되셔가지고 그 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를 한 1, 2분 만에 벗어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통스러워하니까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니까 삶이 고통이다. 행복해야 돼. 자꾸 행복해야 된다. 감정을 선택해서는 고통스럽다. 행복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 어릴 때 사건. 근데 제가 뭐가 막 올라올 때 보면 아직도 엄마를 용서를 안 하고 아직도 한 것 같았지만 아직도 용서를 안 했고 엄마에 대한 화, 분노 막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습관처럼 막 이게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봐요. 보면서 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끌어당겼는데 내가 끌어당겼죠. 제가 끌어당겼는데 그 끌어당기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가 끌어당겼으니까 끌어당긴 사람으로 인한 같이 내가 보고 있는 에너지를 펼쳐지잖아요. 내 에너지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저 뭐지? 내 모습에서 또 뭔가 드러나는 저 모습이 뭐지? 불안하니까 저렇게 하는 내가 불안하니까 보이는 사건들이 있고 제가 아직 불안이 100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제 다 놓고 에고가 감정적인 거 아주 그냥 피해자로서 파괴적인 그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지만 뭐 몇 년 했다고 그게 되겠어요. 몇 생을 오랫동안 진짜 선생님은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생을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다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더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부하겠다고 온 이 에고들을 참 이걸 다 일일이 있잖아요. 응? 다 참나로 안내하시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두려움이 강박적으로 되며 끌어당기니까 되죠. 어떤 형태든 취할 수가 있다. 어떤 형태든 내가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느냐는 거예요.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이 일어날 것이니 좀 더 의식이 다른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속 안에 또 좀 남아 있었던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근본적인 것들이. 올라오면서도 보니까 그래도 참나의 어떤 그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셨을 때 그 진짜 희열감, 그 놓고 싹 좋아졌을 때 그 희열감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는 거 같아요. 공부할 팔자라서. 그쵸? 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관계 상실에 관한 두려움은 관계가 상실할까 봐 하는 두려움은 어떻게 되냐면 질투와 만성적인 높은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만성적인 높은. 제가 이제 어제도 누군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굳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의 이간질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같네라고 저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그 사람도 이게 형제가 많아가지고 엄마한테 언니가 나빠. 그러니까 나만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언니도 나빠, 오빠도 나빠, 동생도 나빠. 엄마가 나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이간질 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한테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도 이게 아직 그런 것들이 남아있구나라는 게 이제 각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각성이 되면서 그렇겠구나, 그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관계에 대한 상실, 끊어질까 봐에 대한 상실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는 거고, 누구나 다 그 질투가 애고가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만성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관계 상실에 대한. 내가 버려질까 봐. 두려움이잖아요. 버려질까 봐. 그래서 두려워할 때 편집증으로 부풀거나 신, 신경증적 방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전염성이 있어서 지배적인 사회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아주 지배적인 사회 트렌드가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인격의 성장을 제한하는, 제한하는, 내가 인격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느낀 게 딱 그게 하나 찾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제가, 갑자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닌데, 어디서 들었는지 들은 거예요. 제 안에 믿음이 아주 안 좋은 믿음이, 저변에 깔려있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검은 머리가 있는 인간, 검은 머리가 난 동물. 근데 누가 했지? 이 엄마가 왜 할머니가 그랬다고 하면서 엄마가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대화를 엄마가 많이 했으니까 엄마에서 찾아야 돼. 아빠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엄마 쪽인 것 같아요. 엄마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어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거든요. 근데 저변에 누군가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돌아서서 다른 그 감정을 또 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나중에는 이게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난 사람들은 믿어서 될 게 아니다라는 게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던 빨간색 옷을 입던 파란색 옷을 입던 그 사람이 좋아서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제 안에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은 제가 근본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엄마가 어, 아빠는 좀 잘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뒤통수 당한다는 게 있었고 저도 이제 공부하기 전에 더 젊었을 때 20대 때는 뭔가 잘해줬는데 뒤통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공부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깊게 있으면서 그게 또 근원적으로 믿지 못하는 게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마음이 나도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제 알았어요, 어제. 제 마음이. 내가 조금 불편하면 싫은 거예요. 불편하면 듣기 싫고, 내가 좋으면 들으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정이 막 올라오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이 듣기 싫은 거죠. 감정이 올라오니까 수업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장치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조금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웃긴 거 아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감정이 막 지금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곧 해결이 되겠죠. 뭐 제가 다음 주 안에 뭐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오늘 내일 해결되겠죠.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해야죠. 왜냐하면 막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감정 자체가 이 어, 막고 있는 거. 인간의 성장을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제한한다. 그래서 이게 더 성장하기 전에 내가 나를 또 제한적으로 밑에 깔려 있었던 것들이 그냥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려고 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도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좋아지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선생님 말씀을 또 듣고 아침에 듣고 하는데 너무 웃긴 게 이제 어제도 살짝 일찍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손녀딸을 보고 있다는 거로 식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다음에 이제 가서 봐주고 가서 밥 먹으러 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딸은 또 일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고 조금 빨리 이제 둘이 나갔다가 나가면서도 이상하다. 내가 이런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도 너무 웃긴 게 아침마다 제가 이제 반복해서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반복해가지고 이 홈페이지에서 이거 왜 그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갑자기 안 들려가지고 이어폰이 있는데 이어폰이 그게 다 했나? 다 됐나? 이어폰에도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어폰이 다 된 것 같아요. 충전이 어제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떼고 블루투스에서 이제 연결된 걸 떼고 그냥 또 들었거든요. 그래도 안 들리는 거 있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적인 게 에고가 확 올라오니까 선생님 강의를 안 들으려고 살살 이렇게 피하는 제가 안 들려요. 홈페이지가 소리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위에 옆에 볼륨도 올리고요. 이것도 끄고 했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내가 감정이 올라오니까 선생님 에너지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네 하는 거를 제가 보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계속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에고가 하는 거잖아요. 에고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의식에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에서 특히 싫어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하지만 조금 늦게라도 알아차려지거든요. 알아차려져서 제가 그 다운을 받아 놓겠어요. 선생님 강의를 지금 뭐 사업적이든 뭐게 이제 최근에 인터넷 관련된 강의를 하신 거를 딱 잘라서 이렇게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다운을 이게 이제 받아놔요. 맞다. 이게 있지. 그거라도 들어야지 하면서 사진에 저장되어 있는 거에 들어가니까 있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가 저번 주 토요일 날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감정적인 게 올라왔을 때 회피하고 막 안 들으려고 하고 하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웃겨 죽겠는지 그래서 제가 이게 감정이 올라오니까 또 이짓거리를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되겠다. 그럼에도 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막, 이게 이득 이하에서 느껴지는 백, 이거 있잖아요. 생기 있잖아요. 올라오는 건. 그래도 옛날에 올라왔을 때는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것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좀 전에보다는 성장했는 에너지가 그걸 느껴지지만 또 한 번의 그런 경험들을 또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또 볼게요. 두려움은 그래서 인격의 성장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공하는데 제한을 하고요. 성공해서 행복해지면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제가 결정을 한 게 있어요. 어디서 그러셨더라? 부산에서 그러셨나? 서울에서 그러셨나?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서울에서 그러셨나?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요번에 또 하나 결정을 했지. 요번에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결정을 바꾼 게 또 하나는 있어요. 결정을. 서울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게 한참 전에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어, 여러분들은 사업을 잘하려고 이 수업을 듣는다는 거죠.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사업 잘하려고 이 수업을 들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깨달음까지 끌고 가주시려고 깨달음을 안내를 하시는데 저는 깨달음은 조금 몰라. 그냥 사업 잘하고 나서 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업 잘하고 나면 가고.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복 쌓고 나면 웃어지게. 그러니까 복을 쌓아야 웃는데 웃고 나야 웃을 일이 있어야 복이 들어오지. 내가 복을 쌓으면은 저절로 복을 쌓는 거예요. 복, 복 쌓는 일들이 있으면 저절로 웃을 일이 그냥 생기는데 웃어야지 복이 들어온다고. 웃으면 헷갈리네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웃을 일이 없어서 복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다고. 에너지가 웃는 얼굴은 기쁜 상태로 에너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아까 앞전에 거는 제한 웃는 기쁜 상태로 해서 에너지가 기쁜 올라가 있는 웃는 얼굴에서 에너지가 올라가 있으면 복은 그냥 들어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이 들어오고 뭐가 있어야 웃지. 뭐가 있어야 웃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복이 들어오면 웃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게.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그때 깨달음을 깨닫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토요일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면서 사업을 자꾸 잘하려고 하니 사업을 잘하려고 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욕망. 사업에 대한 욕망이 있다 보니까 저항도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항이 크게 들어오는 거다라는 말씀을 뜩 하셨어요. 어딘가 모르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그래 요번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유 좀 힘드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또 이제 딱 올라왔구나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힘드네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아 내 목표가 더 올라가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깨달음으로 가다 보면 사업적인가 거나 이런 거는 그냥 저절로 오는 건데 내가 사업을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요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목표를 사업이 아니라 깨달음. 그래서 선생님이 깨달음 시크릿이잖아요. 그냥 시크릿이 아니라 깨달음 시크릿. 그래서 아 이게 깨달음 시크릿을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그쵸? 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벗어나줘야 이제 에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줬을 때 편안하게 그냥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그냥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게 목표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볼게요. 그리고 억제로 이어진다. 인격의 성장을 제한하기도 하고 억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두려움 너머로 상승하는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너머로 가기 때문에 억압받는 이들도 도움 없이는 더 높은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 억압을 두려우니까 억압을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에 따라서 두려운 이들은 자신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두려움을 정복한 듯 보이는 강한 지도자를 찾는. 제가 요번에 이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두려우니까 두려운 상태를 두려움을 정복한 듯 보이는 지도자. 두려움이 해결된 지도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안 보는 거죠. 보질 않죠. 그래서 두려움을 정복한 듯한 행위를 해요. 속아요. 왜?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복한 듯한 지도자를 찾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 이거 에고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내가 두렵듯이 저 사람도 두렵고 내가 불안하듯이 저 사람 그러니까 불안해서 저런 행위를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더 높은 의식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려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내가 어떤 에너지로 내가 이렇게 내면을 좀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